검찰이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의 구조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제주해경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들과의 연속대담에서 윤두호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대부분 대규모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에 편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검찰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제주관광공사 사장실에서 나옵니다. 압수한 물품은 내부 문건과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4박스 분량입니다. 검찰은 또 양 사장의 자택, 승용차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자료 압수하신 거예요? 관련 자료 주고 압수행정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검찰이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김 전 회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2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양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사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것 중에 우리 공사의 업무에 가야돼서 큰 거는 아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판단에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은 2년 전에 무산됐지만 그 불똥이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이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 능력과 안전장비 부족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해양경찰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연안에서 이호도까지 제주해양경찰청에 관할 해역은 9만 제곱킬로미터. 여기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나 선박 화재, 조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지원에 나서야 하는 해역은 19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비해 수색이나 구조 지원 구역이 2배에 가깝지만 장비는 훨씬 부족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그러나 장비 확충 대신 막대한 돈을 들여 다음 달 신청사 공사를 시작합니다. 신청사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청사 앞쪽 부지인 이곳에 들어섭니다. 건물 연면적만 8,400여 제곱미터고 예산은 166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전국 해양경찰의 해양안전 예산 188억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경의 구조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어서 청사 신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정책을 수정해 해양 재난 사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헬기 등의 구조 장비 구입과 해난 구조대 훈련장을 확충하라. 특히 신청사가 경비함이 정박하는 제주항과 5km 넘게 떨어진 곳에 위치해 그만큼 사고 대처가 늦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세 관광업체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기금이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제주관광진흥기금 1,960억 원 가운데 1,929억 원이 대규모 관광 숙박시설과 국민관광시설에 지원됐고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에는 고작 8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해 기금을 확충하고 균형 있는 융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5번째로 윤두호 예비후보를 권혁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후보님 먼저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행정실장, 교감, 교장 그리고 교육기관을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가족들이 가려운 곳은 시원하게 좀 긁어주고 아픈 곳은 부드럽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똑소리 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첫 번째로 시행할 정책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신제주 지역에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시에 유아교육원을 설립을 하겠고 그리고 예체능 고등학교의 설립 기반 마련 그리고 특성화된 대안교육기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 즉 삼난 지역의 교육에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새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고입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후보님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그리고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그 일반계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다소 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후보 단일화나 압축을 주장해 오셨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직 도의원이시지만 뚜렷한 정체성이나 색깔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후보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후보를 조정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주 교육은 그 가치 혁신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시각을 지닌 그러한 교육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은 100년지 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제주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통 교육이 교육 전문가라야 합니다.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제주 교육이 일신을 변모시키겠습니다. 뛰어난 아이도 한 걸음 느린 아이도 모두 행복해하는 제주 교육, 내 집같이 가족처럼 편안한 학교 저 윤도호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라산 연구소와 국립산림과학원 아열대산림연구소는 어제 서귀포 지역에서 바람에 날린 솜털 형태의 사시나무 종자에 대한 중금속 등 유해성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시나무류 종자는 알레르기 등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인체에 해롭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일대에는 하얀 솜털 모양의 사시나무 종자가 대량으로 날려 기상청 등의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주말인 내일까지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는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산간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도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가벼운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에게 기온 9도 예상되고요. 모레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섬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1에서 2.5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네, 모레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애도 기간에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된 44살 한모 경사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사는 지난달 29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직위 해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청사를 제주시민복지타운에 신축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성 성벽 완전 복원과 칠성로 아울렛거리 조성, 다목적 마이스센터 유치 등을 통해 원도심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에서 원희룡 후보의 전력을 잇따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객관적 사실의 공표와 검증은 도당이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장애인 인권포럼과 장애인 학부모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정책연대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교육권 확보, 권리 보장 등 10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요구한 10대 정책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신청자 19명을 심사하고 김경미 씨와 강익자 씨 등 7명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모레 비례대표 선출 대회를 열어 국민선거인단과 후보자 추천선거인단 등 200명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 링크 사업단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5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